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획자의 부업 첫 번째 강의에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성북청년시민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혜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1강 안전하고 평등한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첫 타자라서 저도 여러모로 걱정이 많은데 기대와 그리고 우려 속에서 함께 잘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주제죠. 안전하고 평등한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실 이 문화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문화라는 게 뭐지? 그것도 안전하고 평등한 문화라는 게 뭐지? 이런 고민들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곳의 분위기와 그리고 그 분위기를 통일감 있게 운영하기 위한 수칙 같은 것들로 문화,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조금 이렇게 약간 가다듬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내뱉는 어떤 대화의 내용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컨텐츠라고 하죠. 아니면 대화의 어떤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문화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어떤 실천들을 나누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정치,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2011년, 2012년에는 훨씬 우리나라가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뜨거웠던 때였습니다. 중요한 선거들이 몇 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선거로 파생된 다양한 정치에 관련된 일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어떤 단체에서 처음 공익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공동체의 문화를 처음부터 눈여겨보지는 않았었어요. 활동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기에 문화가 이제 보였던 거죠. 청년분들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항상 뒤풀이를 해야 했어요. 뒤풀이. 과연 그게 뒤풀이일까? 약간 이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단체 회식을 항상 했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당연히 단체 회식의 메뉴는 거의 대부분이 육류였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제작된 인권 영화가 있었어요. 임순례 감독이 만든 나라라 펭귄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미 채식 지향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게 2008년인지 2009년 영화인데 이미 그런 영화가 한번 우리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책 제안을 해보고 내가 어떤 정치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서고 싶다는 분들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수성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저는 약간 이런 회식 자리를 누가 좋아할까? 어떤 청년들이 이런 회식 자리를 가고 싶어 할까? 맨날 감자탕 먹고 이러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토론회 같은 것들이 진행될 때마다 발언의 순서 그리고 발언의 양 이런 것들은 모두 나이와 경력을 위주로 이제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이가 제일 많고 경력이 제일 많은 사람부터 먼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1시간을 얘기해버리면 그 뒤에 사람은 나머지 1시간을 가지고 쪼개야 되고 또 그 1시간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또 그 반을 쪼개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던 거죠. 지금은 그런 데가 요새는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그런 게 흔했고 아마 지금도 어느 분야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몇 개월 동안 활동을 하다가 저는 청년들하고 따로 팀을 꾸려가지고 별도의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래 청년들 너네들 야망이 있어 보이니까 따로 팀을 꾸려가지고 너네끼리 한번 캠페인도 만들어보고 행사도 진행해보고 방송도 해봐라. 그때 이제 아프리카 TV 이런 거에 막 방송해봐라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문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이에 따른 호칭, 언니, 오빠, 누나, 형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도 그리고 서로 반말을 하면서도 존중할 수 있는 언어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걸 그때 처음 배웠던 것 같고요. 함께 술을 마시러 가기 전에는 언제나 동의를 구하고 같이 안 가도 돼.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원하지 않으면 한 잔도 안 마셔도 된다. 내가 어떤 주도나 아니면 술자리에 뭐 어떤 예의 같은 걸 모르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을 이제 그때 처음 만났고
그것들이 저한테는 머리가 띵할 정도의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일이 되는구나.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돼. 이렇게 안 하면 관계 못 해. 이렇게 항상 얘기를 들어오다가 이렇게 해도 일이 되는구나. 정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조금씩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싫은 걸 참을 필요는 없지 않겠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적극적으로 제안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생각이 바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다양성 자체가 제가 공익활동 영역에서 활동가 또는 기획자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아주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개성이 있잖아요. 저의 특성이 있고 제가 걸어온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반영해서 제가 일하는 곳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솔직히 즐거워요. 그리고 이게 기획자의 특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는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 우리가 일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기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획이라는 일에 굉장히 좀 중독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중에 뭐 몇 분이나 공감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함을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쓰고 싶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이유로 기획자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작은 섬세한 한두 명의 프로 불편러들부터 시작을 해요. 혹시 이 자리에 저만 불편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러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좀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꼭 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끗 다른 점은 이 섬세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시스템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명의 개성이나 한두 명의 특수함이 우리 모두를 위한 어떤 공동체의 문화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조금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 주제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각자에게 개인적인 계기가 아마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평등한 문화를 갖고 싶다. 좀 더 안전하게 소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사실 뭐 슬프지만 소수의 입장에 서본 사람 또는 약자의 입장에 서본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강력한 주장을 잘 보호해주고 잘 지지해주려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문화의 시작이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세심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미처 고민해보지 못한 지점은 언제나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 중에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봐주는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몇 명의 사람들이 어떤 방향을 가리켰을 때 손가락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가 잘못해서, 네가 예민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킨 달을 보려는 노력, 그게 아마 공동체에서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것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문화가 실제 청년들의 참여도 그리고 소속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뭐 조직 문화가 이를 선택하는 1번 조건이 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또 활동을 할 때 이곳이 내 곳이야. 그러니까 나를 좀 아껴주는 곳이야. 이렇게 느끼는 것이 얼마나 그 이후에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지 아마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성북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예시를 조금 들려고 하는데요. 사실 청정넷 같은 경우는 청년 당사자들의 참여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 참여를 조금 더 많이 독려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법을 좀 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북청년시민회라는 단체에서도 역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모집이 반이다. 참여가 반이다. 솔직히 진짜 참여가 한 7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정말 오랫동안 길게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약속문을 우리 좋자고 만든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참여 당사자분들이 여기가 내 공동체구나 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진짜 실제적인 필요 때문에 이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뭐 그 중에는 예시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차별 없는 가게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사실 차별이라는 말이 좀 센 말이어서 아마 뭐 차별 없는 가게 하면 굉장히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가게가 다 이것들을 다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최대한 사회적 소수자가 지역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캠페인입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이유로 쫓겨나거나 아니면 배제되는 경험이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캠페인인데요. 여기에서 저희도 많은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을 최대한 이제 배리어 프리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행되는 행사의 내용을 문자 통역으로 전달하고 남겨놓는다든지, 최대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안내책자나 명함에 가능한 경우 점자를, 핵심적인 정보는 점자로 표기하는 것을 이제 좀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캠페인성으로 운동성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약속문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약속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가 될 만한 이미지를 몇 개 준비했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좀 화면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실게요. 첫 번째 이미지는 청년 허브에서 진행한 N개의 공론장이라는 곳의 약속문입니다. 저희가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약속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N개의 공론장은 어쨌든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눌 장이 한 개가 아니다, 두 개도 아니다, N개다, 이렇게 하면서 청년 허브에서 꾸준히 상시 모집을 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문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자기가 제안하고 싶은 어떤 뭐 정책이든 제도든 캠페인이든 이런 것들을 마구 이제 의논해 볼 수 있게 공론장을 여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N개의 공론장 약속문에서 좀 저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공론장이라는 대화의 장을 운영을 할 때 대놓고 서로를 차별하거나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관점이 어떤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N개의 공론장 약속문에서 보여지는 메시지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관점을 스스로 점검해 볼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사실 기회만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하죠. 내가 어떤 차별적인 또는 문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해봐야 하고 스스로 점검해봐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 누구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누구나 문제 제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했다는 점에서, 공론장에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계기였습니다. 제가 그 약속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한민국에 이런 약속문을 도입하는 어떤 단체나 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저기에서 많은 참고 사항들을 이제 뭐 따온 것도 있고 배워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고 자료들을 가지고 성북청년정책 네트워크 안에서 운영위원이자 이제 모임을 진행하는 모임지기를 맡으셨던 분들이 TF를 구성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속문을 만들어야 하고, 약속문을 만드는 데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한다, 이런 감수성과 필요성을 느끼신 분들이 TF를 구성해서 이런 어떤 참고 자료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참고를 해서 만들게 된 것이 저희의 약속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이미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 배포하는 지역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약속문입니다.
뭐 약속문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고 그냥 약속들을 이렇게 모아 놓았는데요. 네, 잘 보이시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 이미지를 그 스티커로 제작을 해가지고 모든 어떤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지역혁신 청년 활동가나 아니면 누디 일자리 참여자들에게 모두 배포하기도 했고 또 스스로 이런 지역 사회 내에서의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캠페인을 하시고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자체도 되게 이제 쉽잖아요. 그림이 함께 있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성평등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불평등한 상황을 굉장히 쉽게 이제 알 수 있어가지고 이 이미지를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역 공동체는 언제나 정말 언제나 100% 친밀감을 바탕에 두고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는 완전히 일이야. 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정말 너무 어렵지만 완전히 공적일 수도 없고 완전히 사적일 수도 없는 관계가 곧 지역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평등함, 이론적으로 배운 안전함이 실제로 가동되는 데에 굉장히 큰 방해물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을 배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기저에 있기 때문에 마냥 잘못했다, 마냥 네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 사이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안된 것이 이 현재 참고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는 이 성평등한 마을을 위한 약속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모든 약속들이 다 둥글게 좀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쓰여지면은 해석의 여지도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평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좀 단호한 어떤 정말 바른생활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요새는 교과서가 바른생활이 아니죠. 어쨌든 바른생활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도덕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이제 쓰는 그런 캠페인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캠페인을 통해서 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미지 보실게요. 세 번째 이미지는요. 네, 성북에서 함께 만든 약속문 자체입니다. 이 약속문을 만드는 과정에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TF를 만든 분들이 계셨는데요. 청년들이 좀 당사자성을 가지고 내가 정말 제안의 주체가 되어서 만든 약속문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뭐라고 될까 주관적으로 난 이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살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진짜 도움이 되더라 하면서 경험적 지식이 쌓인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앞에서 이제 말했던 어떤 프로불편러라는 말이 이제는 좀 조롱조의 언어가 됐지만 사실은 그 프로불편러들 덕분에 사회가 발전을 해온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문에는 조금 더 이제 뭔가 문제 제기가 실제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 같은 것을 담으려고 좀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약속문을 통해서 누구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쓴 그 부분. 아까 NK 공론장 약속문에서도 보신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그런 문제 제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좀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뿌듯해하는 게 약간 티가 나는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완벽했어. 성북 지역은 원래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런 약속문을 제정을 했을 때 혹시나
이것을 자기를 배제하는 언어라고 받아들이고 오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한다든가. 누군가 문제 제기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나는 틀린 사람이구나,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구나 라고 느껴서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섬세하게 담겨 있는 어떤 전문 그리고 조항들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했다,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미지는요, 저희가 실제로 이 약속문을 만들고 홍보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이제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약속문을 아무리 잘 제정을 해도 이것을 잘 작동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어떤 친밀함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다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일한 감수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홍보를 잘하고 교육을 잘하는 것 역시 이런 어떤 약속문을 좀 지역 사회에 퍼뜨리고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월별 모임을 할 때 이제 약속문을 약간 이렇게 A4 용지를 끼우는 그런 스탠드에 이제 끼워가지고 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문 페이지를 이제 좀 읽어보는 시간을,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어보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고 읽으세요 하면 아무도 안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조금 더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게 남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이구나, 내 귀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 약속문의 조항 하나하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문을 꾸준히 이 안에서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내면서 동시에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점점 더 나은 버전의 약속문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도 이미 성북 청년정책 공론장에서는 약속문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가 달라진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를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뭔가 미래를 본달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속문은 제정한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시작도 아니에요. 약속문 제정하면서부터 이 땅 하면서 약속문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제정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기획해내고 함께 참여해내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제정되고 난 후에 이것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를 함께 지켜봐 주는 거. 그리고 그 지켜보는 과정이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활동이 아니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까지 정말 전후가 다 중요한 그런 활동이 바로 약속문 활동인 것 같습니다. 10분간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그러고 나서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만나요. 안녕!